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어제는 이스라엘 전쟁 이후 주식시장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다행히 나스닥 증시와 채권 모두 상승을 하며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제 시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썸네일에 적어둔 부분인 지금 이 시점 상당히 거슬리는 소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두의 예상대로 국제유가는 무려 4%가 넘는 폭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의 폭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아직 전쟁이 확산될 것 같은 양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진짜 열받아서 이번 사태에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고 그러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도 치솟을 수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증시와 채권에 대해 이야기 좀 해보자면요. 어제는 정규 채권 시장은 휴장일이었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만 거래가 있었는데요. 채권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장기 채권물을 추종하는 TMF는 6.6%씩이나 폭등을 했고요. 이렇게 채권이 급등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전쟁이 확산될 기미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말에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둘의 싸움으로만 끝나면 크게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거든요. 원래 늘 분쟁이 있었던 둘 사이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번 사태가 주목이 받는 이유는 그 배후에 이란이 있는 것 같다는 부분 때문이었는데요. 아직 이란이 하마스를 뒤에서 지원해줬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고요. 물론 여전히 강력한 정황적 증거들은 존재하긴 합니다만 정황만을 가지고 뭔가 액션을 취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전하면서 확전에 대한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전쟁이 오히려 확산이 막 되고 더 혼란스러워져야 채권에는 유리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게 또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전쟁이 확산돼서 이란까지 개입을 하게 되면 유가가 크게 요동치면서 인플레를 자극하고 또 이로 인해 채권 금리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스라엘의 우방국이기 때문에 전쟁이 확산되면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지원해주기로 하면 또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해야 하고 이러면 또 채권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부분은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호재를 더해줬냐면요. 연준 위원들이 전부 다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특히 원래는 강력한 매퍼로 분류됐던 로리 로건 총재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발언을 한 겁니다. 로건 총재는 지난주만 하더라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완전히 달라진 의견을 내놓은 건데요. 원래 비둘기파였던 굴스비 총재 같은 사람들이 비둘기파적인 소리를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로건같이 대놓고 매파였던 사람들이 비둘기파로 돌아서면 시장은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부의장인 필립 제퍼슨도 최근에 국채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불안정한 시장 심리를 많이 달랬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이런 비둘기파적인 발언과 함께 11월 패드워치 금리 동결 확률도 기존 72.9에서 88.5로 확 높아졌고요. 그 덕분에 국채 가격도 폭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채가 크게 반등을 해주니까 하락하고 있던 나스닥 증시도 전부 회복을 하며 오히려 약간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래저래 참 다행스럽게 끝났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런데 채권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많이 거슬릴 수 있는 소식이 하나 전해졌어요. 얼마 전 하원 의장에서 해임된 케빈 메카시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케빈 메카시는 늘 민주당에만 끌려다니며 민주당 요구 조건 다 들어주고 예산안도 제대로 못 줄인 어쩔 땐 이 사람이 과연 공화당 대표가 맞나? 민주당에서 심어놓은 스파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화당 지지자들이나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짜증나는 존재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이스라엘이 미국 정재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잖아요. 의회에도 유대계 출신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을 지원하는 건 뭐하러 굳이 우리 돈 써가며 쟤들 도와주냐는 반대 목소리를 내기가 쉬워도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줘야만 한다는 건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를 따질 거 없이 사실상 초당적 차원의 이슈거든요. 근데 지금 하원 의장이 공석이고 다음 달 연방정부가 셧다운의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참고로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선 오히려 정부 셧다운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셧다운이 벌어질 경우에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예산안이 지연될 수도 있으니 그나마 온건파였던 케빈 메카시를 빨리 다시 의장으로 세우고 예산안 합의를 조속히 처리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칫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과 이스라엘 지원 예산이 모두 한꺼번에 통과될 확률이 꽤 있거든요. 그럼 또 셧다운 기회도 날아가면서 채권을 대규모로 발행해야 하니까 채권 투자자 입장에선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소식도 우리가 잘 주목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